경상남도 사천은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길까지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사천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와 조합이 상생하고 있다는 한 현장을 찾았는데요.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어떤 작물을 만나게 될까요? 좋은 메뉴나 또 간장을 만들려면은 좋은 콩을 써야죠. 여기에 다 저희 콩밭입니다. 오늘 만난 주인공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하죠. 동글동글 영양덩어리 콩입니다. 사실 이곳은 벼농사를 짓던 논이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콩을 알게 됐고 힘든 벼농사 대신 콩농사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한 20만 평 넘으면 됩니다. 우리 용인 지역에만. 이 지역에 대규모 콩밭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조합과 농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20명이 시작한 콩농사는 이제 8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콩이에요? 대원콩입니다. 이 콩을 보시다시피 알이 참 좋습니다. 굵고 메주와 간장을 만드는데 두부를 만드는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원콩을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이 굵은 이 콩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좋아 장을 담그기에 좋은 콩입니다.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항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콩을 재배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노린재가 이 꼬투리에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이게 콩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농협에서 그 무인 헬기를 가지고 8, 9월에 개화기 때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또 10월 정도 되면은 성숙기에 또 영양제도 뿌려주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콩이 개화에 한창 자라는 8월에서 10월이면 조합은 첨단 시대로 변화하는 만큼 최신식 기계인 무인 헬기를 도입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요. 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약치기가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는 한 해 지도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방제비, 약제비 그걸 전액 무상으로 그렇게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가는 좋은 콩 생산에 집중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을 수확해 볼까요? 콩이 익고 잘 연결하는가 그거 모르면 콩을 이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거든요. 이 꼬투리에서. 그래서 그때 수확을 하면 딱 맞습니다. 짤랑짤랑하는 소리로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다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짤랑짤랑 소리가 마을에 퍼진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농협 직원들이고 내가 수확을 한다 하니까 우리 조합원이 수확하니까 옆에서 직원들 좀 도와주려고 그래 왔어요. 이렇게 콩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조합 직원들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농협에서 많이 수확하는데 대수시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콤바인. 이 콤바인도 조합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우리 장반원들에게 일단 기계를 갖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저희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갖다 수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합은 콩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들이 최대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무인 헬기 방제뿐 아니라 콤바인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농협에서 기계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또 농가에서 또 고가의 기계를 사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 농협에서 임대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농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기계와 무인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콩을 수확하는 과정부터 수매하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지원해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천 용현 지역의 콩농가에서 생산된 콩들이 모두 모이는 곳인데요. 바로 콩 선별장입니다. 농가들이 가져오는 콩을 가지고 선별을 해야지만이 콩을 가져오시면은 콩깍지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상품성을 나누기 위해서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수확한 콩들은 바로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돌멩이, 지푸라기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콩 품질에 따라 상중하, 이 세 가지로 나눠 빠르고 정확하게 콩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모래나 흙, 돌멩이, 콩대 등과 같은 이물질뿐만 아니라 쪼개진 콩이나 콩 껍질 등 모양이나 상태가 불량인 콩들도 모두 자동으로 걸러지는데요. 이렇게 품질 좋은 콩만 골라 선별하면 자동으로 포대에 담깁니다. 깔끔하고 예쁜 콩들이 전부 분리 선별되면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1~200원 더 쳐가지고 우리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작업을 마친 콩들 중 크고 좋은 1등급 콩들만 모아 가져가는 곳이 따로 있다는데요. 1등급 콩들로 대체 뭐 하려는 걸까 따라가 보니 콩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창고를 가득 채운 콩포대들. 실제 그 양도 엄청나다는데요. 저희들 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부분이 40kg 포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대마다 생산 농가, 생산된 날짜, 콩의 등급 등을 꼼꼼하게 표시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보관 방법 또한 철저합니다. 빛깔 자체가 탄력이 있으면서 좀 크게 콩 자체가 큰 게 저희들한테는 참 유용하더라고요. 온도가 영하가 내려가면 안 되고요. 3도에서 10도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 콩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선도를 유지 안 하면 나중에 콩 고유한 맛이 맛을 유지를 못해요. 이렇게 깐깐한 관리를 거친 신선한 콩들은 우리의 전통식품 메주로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농촌 농가분들의 그 콩 장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콩을 이용한 가공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가공 공장에서는 어떻게 메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콩이 이 가공 공장으로 도착해 거치는 첫 번째 가공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콩들을 큰 통에 아낌없이 부어주는데요. 콩 세척 과정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돌립니다. 식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은 기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콩은 체에 걸러 물을 따라내고 다시 큰 통에 옮겨 담아줍니다. 통에 콩을 반 정도 채우고 또 물을 부어주는데요. 번거롭지만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척을 해가지고 굴리는 공정입니다. 하루 낮에 한 12시간 정도 굴려가지고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잘 불어난 콩은 110도 고온에서 스팀으로 푹 삶아줘야 하는데요. 콩이 어찌나 잘 삶아졌는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모습입니다. 잘 익은 콩으로 어떤 과정이 이어지나 했더니 계속 삽으로 콩을 뒤적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콩을 뒤적이는 걸까요? 이제 균주를 뿌리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높은 온도에서 균주를 뿌리게 되면 균이 죽어요. 그래서 한 40도 정도 되면 이 균이 적당하게 이 발효되는 균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춘 콩에 가루를 뿌리는데 저 가루는 뭔가요? 내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유인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뿌리고 옛날에는 짚을 갖고 짚에서 나왔는데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몸에 좋은 그런 균으로 합니다. 메주가 발효할 때 필요한 유인균은 볏짚에서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볏짚 대신 볏짚에서 추출한 유인균을 살포해 위생적으로 메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콩을 찢는 과정은 어떨까요? 절구 대신 기계로 콩을 빻아 눌러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메주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큼직할 줄 알았던 메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벽돌 크기의 메주, 거기에 구멍까지 나 있습니다. 메주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요새는 핵가죽이다 보니까 작게 만들면서 머리를 써서 구멍도 통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건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건빵 메주가 됐습니다. 건빵과 똑 닮은 모양의 메주의 모습인데요. 발효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메주를 작게 만들고 구멍을 내서 바람을 통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바로 발효 과정입니다. 건빵 모양 메주의 발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는 메주를 만들어서 발효시키는 발효실입니다. 여기는 지금 25도에서 지금 30도 그 사이에서 그렇게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메주가 발효되는 가장 적당한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 그리고 80에서 95%의 습도가 잘 맞아야 한다는데요. 그럼 발효는 얼마 동안 하나요? 발효는 3일 동안 발효를 하고요. 그 첫날에는 이렇게 포자가 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거의 만 하루가 지난 이틀부터는 하얀색 포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는 찐 녹색을 띠는 포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메주는 3일 동안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메주를 발효시키는 동안에도 수시로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앞뒤 골고루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잘 발효된 메주는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효가 끝난 메주는 건조기에 넣어 건조를 해주는데요. 자연 건조가 아닌 기계에서 건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집 처마 밑에서 그 건조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건조기라는 이 기계를 가지고 그 위생 부분 때문에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몫을 다하고 진녹색으로 변한 유인균. 이렇게 진녹색으로 변해야만 발효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인균들을 쓸고 털고 바람까지 불어줍니다. 진녹색의 메주가 하얘졌네요. 이거는 발효실에서 발효시킨 그 유익균을 갖다가 발효하고 난 뒤에는 이게 균사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거 털고 있는 작업입니다. 드디어 메주를 다 만든 줄 알았는데 균사체를 털어준 메주를 다시 건조기에 넣습니다. 다시 건조기에 넣은 메주는 45도에서 3일 동안 건조하고 또 균사체를 털어주고 또다시 건조기에 넣어 같은 온도에서 6일 동안 건조를 해준다는데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건조하고 터는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 정성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건빵 모양의 메주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정성과 시간으로 완성된 메주는 깔끔하게 진공으로 포장되어 소비자를 만날 채비를 마칩니다. 위생적으로 마무리된 건빵 모양의 메주는 박스에 담아 유통 준비를 완료하는데요. 농협 그 하노라마트 직매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에서 가공하는 것은 메주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장 한쪽에 펼쳐진 항아리들. 이곳은 저희 건빵 메주로 간장, 된장을 담궈서 이렇게 제품화하기 위해서 발효 숙성하는 과정이에요.
조합은 메주를 활용해 다른 식품도 만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구수한 된장부터 짭조름한 천연조미료 간장까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을 만들어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이 콩을 이용한 사업은 또 있습니다. 그 메주에 이어서 두부와 같이 위해서 두부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수매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콩을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메주 가공 과정 못지않게 대부분 자동화로 두부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물리로 거품이 잔뜩인데요. 거품 안 걷나요? 거품이 원래 이 소뚜껑 역할을 해줘서 열로 차단을 해주거든요. 열이 밖으로 많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품이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거품도 어느 정도 사그라집니다. 걷어내야 하는 줄 알았던 거품이 소뚜껑처럼 콩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다 사그라질 때쯤 콩물을 두부로 응고시켜줄 중요한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해양 심층수라고 천연 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인 만큼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찾다 보니 멀리 강원도에서 가져온 해양 심층수를 넣게 됐다고 합니다. 몽글몽글해진 두부가 제법 먹음직스러운데요. 이제 깨끗한 천에 잘 싸서 물기를 빼주면 드디어 두부가 완성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촉촉한 두부를 직원들이 손수 자르고 위생용기에 담아 포장을 거치면 두부도 손님 만날 준비를 마칩니다. 인공조미료 하나 없이 이 지역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만으로 만든 두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 두부가 향한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땀 흘려 키우고 조합이 가공한 건빵 모양 메주와 두부를 어디서든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조합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천 앞바다에 자리한 또 다른 농가를 찾았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뭐 키우고 계신 거예요? 예, 하우스에서는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우스 밖은 추운 겨울이지만 이 하우스 안은 빨간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청정 지역에서 자란 토마토들을 만나볼까요?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토마토지만 특히 사천에는 토마토가 유명하다는데요. 바다가 해풍을 불어주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바닷바람이 여기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일단 토마토가 맛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600평이고에 내동, 동수로는 내동 연결해서 넓게 환기도 잘 되고 깨끗하고 넓은 토마토 하우스. 그런데 노지가 아닌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서 노지에서 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여기 터지거든요. 비를 맞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우스에서 다 키우지. 그런데 하우스 안에 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배지거든요. 배지가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논밭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코코넛 있지. 잘게 부숴가지고 그 소금물에다 담가서 소독을 해가지고 요 비닐을 갖고 압축을 딱 해가서 이 땅이 되는 거래요. 배지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양분이거든요. 비료물입니다. 이게 토마토가 필요한 영양소를 여기 다 가지고 요리 스틱으로 나오는 거래요. 요리. 이 스틱을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물과 영양분을 주는 것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을 때는 젓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3개나 4개 정도 남가 놓으면 되거든요. 요리 너무 많이 달면 세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찜을 많이 찌면 등산 갈 때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달면 안 되기 때문에
2개나 3개. 지금 이 정도 된 상황에서는 요것도 나중에 잘라야 되거든요. 크기가 안 같았기 때문에.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지만 토마토 농사도 자식 키우듯 토마토 하나하나에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데요. 잎이 너무 많으면 이게 과일이 먹을 거로 갖다가 잎이 먹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필요 없는 잎은 밑에 하엽은 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토마토가 그 잎의 영양을 먹고 더 커지고 튼실해지고 좋아지지. 한 줄기에 크기가 달라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달려서도 안 돼서 항상 솎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넝쿨 식물이니까 나중에 6월달쯤 되면 여기 뺑 돌아가 따바리처럼 감기가 나와요. 이거 대 자체가 이리 잎이 가고 있는 게 계속 이제 돌아가고 이제 따바리처럼 되지. 6월달까지 따면 잡아줘야 이게 단도 안 떨어지고 과일이 딱 붙어 있는 거지. 토마토는 넝쿨처럼 엉키면서 자라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항상 줄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레 관리만 잘 해주면 탐스러운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가져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수확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상자입니다. 농협에서 우리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박스를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민들 자체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지만 우리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교육, 기술 지도뿐 아니라 다양한 자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 벌 한 통에 돈이 그지에 6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부 그 보조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토마토 열매가 맺히려면 벌이 하우스를 날아다니며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벌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농가의 정성에 조합의 지원이 더해져 탐스러운 토마토가 열렸는데요. 좋은 토마토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30g 정도 되는데 그 1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예, 꽃받침이 싱싱하고 우리 빛이 나는 거 빨간 도마도가 완숙이 된 도마도가 좋은 도마도입니다. 이렇게 크고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는 주로 햄버거 속재료로 많이 판매됩니다. 붉은색의 식물성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들어있는데요.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해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토마토 생산을 위해 조합은 농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농가와 조합의 상생으로 생산한 토마토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농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토마토가 도착합니다. 사천 용현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예, 여기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토마토를 공동으로 선별하는 농협 선별장입니다. 농가에서 당일 수확해서 가져온 토마토는 모두 이곳으로 가져와 바로바로 선별하고 포장해서 유통한다고 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토마토들이 어떻게 선별되나 봤더니 한 칸 한 칸 자동으로 자리를 잡고는 또 자동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기계화돼가지고 무게에 맞게끔 이 저울에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무게에 맞게끔 떨어져요. 단계별로, 무게별로. 각 접시마다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측정하고 선별하는데요. 이렇게 선별된 토마토는 사람의 손을 거쳐 분량을 체크한 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예쁘게 포장되는데요. 그럼 이 토마토는 어디로 유통될까요?
전국 농협유통센터, 하나로 마트, 그다음 심지어는 일본으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게별, 크기별로 선별된 토마토들은 포장 과정을 거치면 소비자를 만날 준비가 끝나는데요. 이제 4천여 년의 토마토는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있는 목적이 우리 조합원들의 영농의 편리성과 소득 향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연세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세 높아지는 조합원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서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충을 방지해드리고 또 수확을 하는 단계까지 저희 농협에서 거의 모든 작업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농협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위해 소중한 우리 전통식품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촌에서 세계로 파이팅!